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린이 투자백서 네 번째 주제인 차트 분석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마지막인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먼저 만든 두 개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해서 주식 종목 차트를 보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애플이라는 종목이고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이죠. 하락 이후에 최근 엄청난 매수세를 받으면서 주가를 다 회복해버린 무서운 종목입니다. 다른 미국 주식들은 회복은커녕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정말 좋은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아래쪽 저점들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봐 주시고 위에 고점들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봐 주시면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채널 상단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또 채널 하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사실 채널 상단을 쭉 뚫고 올라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리테스트 실패를 하고 나면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급격한 하락을 한 이후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우상향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이렇게 그리고 난 이후에 채널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 21년 초 정도면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하면서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었겠죠. 채널 중단에서 다시 고꾸라지면서 채널 하단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지지를 받는 그림이 보이면은 이쪽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었겠고요. 더블 바텀 느낌으로 내려왔다가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추가 매수를 하고 났다면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를 보면 상승 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5일선을 깨지 않고 쭉 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5일선에만 닿아도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5일선이 깨지면 이제는 21선이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가죠. 저는 단기적인 추세는 5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1선도 같이 보는 편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5일선은 깨질 수도 있지만 21선이 살짝 깨지는 게 아니라 강하게 깨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채널 상단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 주고 싶었다면 이쪽 채널 상단 리테스트 당시에 안으로 다시 흘러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지를 잘 받아주지 못했죠. 이유야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하기에는 주가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매도세가 더 강했던 거고 하방 압력이 나오면서 채널 하단까지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단기 하락 채널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채널 안에서 계속 하락을 지속을 하다가 상채널 상단을 뚫고 박스권 횡보도 없이 바로 상승을 해버린 모습을 보여줬죠. 5일선을 쭉 타고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수 타점으로 잡기를 좋아하는 채널 상단
리테스트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쪽에 라인 지지만 확인한 뒤 바로 올라가 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매수할 자리가 오기 전부터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움직임이 나온 원인이 쇼 커버링이 나와서라고 봅니다. 먼저 쇼 커버링이라는 건 공매도, 즉 매수를 한 뒤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할 수 있게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락한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숏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숏을 친 물량들이 포지션 청산을 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급증하게 되는 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이어가 보면요. 사실 이 채널 하단 이탈이 나왔을 때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애플 종목에 숏을 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 빅쇼트 주인공의 실존 인물 마이클 버리도 이때 숏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숏에 동참을 했었는데 이쪽 하락 채널 상단 돌파가 나오면서 숏을 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바로 포지션 청산을 했다는 것은 정말 투자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미국 주식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숏을 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긴 합니다. 부연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아무튼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최근에는 5일선이 깨졌고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종목을 좋아하진 않아서 매매를 하진 않는데요. 아마 이때 숏을 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고려한 투자자라면 최소한 이때쯤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나오는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쪽에서도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았고 다시 채널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갭상승을 띄우면서 눌림목도 없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죠. 아마 제가 애플 종목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다면 매수 포기를 하고 다른 종목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점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채널 하단 지점도 좋아 보입니다. 224일선을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지금 지점은 조금 뾰족하기는 하지만 컵앤핸들 패턴을 그리면서 상단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224일선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점에서 1차 매수를 하고 224일선쯤에서 2차 매수를 비중을 좀 실으면서 들어갈 것 같고요. 다시 채널 하단을 강하게 이탈을 하는 경우에 손절하는 방향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은 과감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먹는 종목이 나오는 거죠. 애플 같은 우량주는 과감하게 들어갈 만도 하지만 국내 주식 중에서 특히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작전주 같은 것들은 절대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해요. 제가 코스피 우량주들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뭐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코스닥 재무 상태도 안 좋은 종목들은 꼭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비중도 꼭 낮춰서 접근을 하시고요. 매수 못해서 못 먹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기회를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만의 분석 기법을 찾아가시는 게 우선이죠. 차트 분석에 답은 없고 각각의 개인들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분석이 확률적으로 더 맞아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개개인들의 매매 방식이 모두 다르죠. 매수 비중을 실는 것도 모두
다르고요. 손절을 빠르게 가져가는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절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해 물량을 실으면서 탈출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 시나리오 짜는 스타일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매매 방식에 맞는 분석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제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